네, 지진이라고 하면은 저희 아무래도 건축물의 안전이 제일 신경 쓰일 텐데요.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종원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건물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빌딩 숲의 개념으로 보면 야경은 정말 예쁜데 지진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사실. 저희는 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데 이 내진 설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진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진에서 일어난 사상자가 뭐 땅이 꺼져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는 대부분의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가 건물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건축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지진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내진, 이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지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구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조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진이 왔을 때 그 저항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건물의 유연성인데요. 뉴진스 아시죠? 딕토 뭐 이런 춤 출 때 그렇게 수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춤을 출 때 발목이나 무릎, 이제 골반에서 이런 관절들을 이용해서 유연하게 밸런스를 잡듯이 건축물에서도 그런 관절 역할을 하는 구조체들을 내진 설계로 함으로써 바로 건축물이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내진 설계가 덜 되어 있다든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진을 보강한다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이 내진 보강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거나 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 건물의 구조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건물을 보강하는 방법이 X자로 해서 구조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로만 서 있던 것이 X차로 해줌으로써 더 흔들리지 않는 구조체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강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관절 부분을 저희가 보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우리가 우리로 치면은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춤을 출 때 발목이랑 그리고 무릎 그리고 골반 이런 데가 흔들리지만 그것을 유연스럽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에서도 그런 관절 부위를 유연하면서도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런 구조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인 기초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무조건 단단하게 짓는 것도 가장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이 기초가 아무리 단단해도 쓰러지거나 무너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나무가 아무리 강해도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만 갈대는 아무리 불어도 그냥 구부러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연성 있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기초를 세웠을 때 바닥에 유연성 있는 패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드가 없다면 건축물이 그대로 흔들리겠지만 이 패드가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으면 패드만 움직이고 건축물은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공법을 저희는 베이스 아이솔레이션 한다 해서 기초 이제 떨어지게 하는 방법들을 써서 건축물은 그대로 있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패드가 얼마만한 크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건축물만한 크기, 바닥 면적이 그대로 다 움직이는 건가요? 그 정도는 이제 공학적인 건축 구조를 설계해야겠지만요. 그만한 것보다는 각 이제 건물이 통째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반이 있는 기둥들의 공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적정한 크기와 높이를 세워둔 그 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보통은 가장 기단에 있는 패드에 있는 것들과 그 위에 있는 패드들, 그래서 이 패드들이 이중으로 잡아주고 건축물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까 유연성 말씀하셨는데 제 인터넷에 떠도는 속설 같은 거 이제 좀 보면은 일본 지진이 많이 나니까 목조 건축물을 지어서 목조가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좀 더 흔들릴 테니까 그렇게 내진에 좀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목조 건축물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단단한 거죠.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를 짓다 보니까 매우 강도가 높지만 이런 힘을 분산시키는 데는 좀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전통적인 목조 방식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도 나무
것들을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분리한 것을 끼워내는 형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목구조라고 하는데, 어떠한 힘이 가해졌을 때 다목구조에 있는 그 많은 구조들이 다 힘을 분산시켜서 그 흔들림에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쭉 무너지지 않은 많은 한옥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 최근에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때문에 그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튀르키예의 어떤 특정한 도시는 내진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진 기준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은 안전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지겠지만 어떠한 지진에도 다 버틴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그 도시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단 한 채의 건물도 안 무너졌는가, 이게 이슈가 돼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튀르키예가 1999년에 엄청난 강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튀르키예에서 안 되겠다, 이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건축 법규를 바꾸자, 내진 설계 법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축 법규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사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돈을 주면, 어떤 형식을 하면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건설사들이 이 건축 법규를 안 지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도시가 있었는데요. 에르진이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 한 도시의 시장님은 난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건축 법규, 내진 설계를 지켜라 하는 바람에 많은 이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큰 지진에서도 한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좋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곳이 저는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든 건축물 중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진에 대한 그 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건축물이 원자력 발전소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원자력 발전소로 대피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가 어떤 피해를 입을 정도면은 여기 이제 사는 공간 자체가 이미 뭐 무너진다든지 큰 위험이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발전소로 뛰어가라, 이런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진이 나면 발전소로 뛰어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발전소로 뛰어가겠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저희도 믿고 가도 되겠네요, 발전소로. 네, 박사님. 지진이라는 건 과거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건물들은 현대의 기준에 맞는 내진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 뭐 예를 들면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저도 이런 거 안전이 너무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안전한가요? 그 부분은? 네, 지금까지 이 수많은 기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석굴암과 불국사가 이런 지진에 있어서 잘 버티는 건축물로 매우 유명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번 경주 대지진에서도 잘 버텼다 해서 이제 이슈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석굴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위에 굴을 파서 그 안에다 짓는 거다 보니 그 바위가 그 자체가 그런 보호 역할을 하고요. 대리석이나 이런 화강암 같은 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서 더 안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국사가 버텼냐가 되게 신기한 건데요. 불국사는 나무로 지었거든요. 이 불국사가 여러 가지 이제 신기한 이제 공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공법의 하나가 그랭이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랭이 공법이 뭐냐면, 보통 돌을 쌓을 때 그냥 있는 거를 쌓아도 되는데, 이 불국사 벽을 보면 재밌는 게 다 깎아듯이 다 맞춰서 했습니다. 이 돌들이 다 하나하나 조각조각 전혀 흔들리지 않게 다 깎아서 짓다 보니까 매우 단단하게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동틀돌이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단을 이렇게 위로 옆으로만 쌓는데, 그 위로와 옆에 하면 여기가 가장 이제 불안정한데, 여기다 돌을 딱 박는 겁니다. 위, 옆에다 돌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을 동틀돌이라는 걸 써서, 이제 우리가 불국사 하면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이렇게 아치형 다리 보면 동틀돌이 이렇게 탁탁탁탁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지진에서도 안전하게 버텼다고 할 만큼 되게 유명한 사례고요. 실제로도 1200년대 고려 시대에 대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도 다보탑이랑 석가탑은 무너졌대요. 근데 불국사랑 석굴암은 뭐 그대로 있었다고 하니 8세기에 지어졌는데도 1300년이 지난 이 지혜가 아직도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다보탑이랑 석가탑은 동틀도를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네, 그거는 위로 쌓아서 이번에 경주 대지진에도 네. 쓰러졌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동틀돌과 그랭이 공법 아주 생소하지만 또 재미있는 개념 알아가네요. 듣다 보니까 제가 사는 집이 지진에 안전한지가 궁금해요. 이게 뭐 우리가 제 집이 뭐 내진 기준으로 설계된 건 맞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한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국가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정출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모든 국민들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가서 이제 본인의 주소를 치시면 뭐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오피스텔,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주소를 치시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집이 내진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적혀 있나요? 레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을 때 기준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 내진 설계 성능은 알 수는 없어서 전문가가 같이 가서 해야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년 확인하는 아파트 공시지가보다 이게 더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겠네요. 좋은 정보 잘 얻었습니다. 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뭐 지진이 안전하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내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는 안전하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일단 되게 구체적으로 법규가 개정이 돼 왔어요. 그 법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건축 연도에 따라서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층수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 층 이상일 경우 내진 설계를 더 강화해라. 그리고 면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규모냐 대규모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 그 내진 설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표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내진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언제 지어졌냐에 따라서 좀 버티는 능력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화재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 했던 데도 있고 했던 데도 있는데 같은 불이 나면 사실 같은 건물 유형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진 설계도 연도나 규모, 층수에 따라서 사실 그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집값이 변할 수 있는 문제라서 되게 예민한 문제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진이 났을 때 건축물 안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기술연구원의 이종원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